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첫 번째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일이란 건 뭐냐면 우리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힘이 작용해서 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 중학교 때도 했을 텐데, 자, 1W는 Fs, 자, 이런 걸 썼을 거예요. 자, W는 1, W는 F 곱하기 S다. 자, 여기서 힘을 주고 어떤 방향이냐면 이동거리가 들어갔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이걸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떤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W는 Fs다.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의 단위는 우리가 단위가 줄이었고요. 이동 거리는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 단위는 뭐다? 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의 양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커질수록 또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일의 양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 남자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줬고요. 자, 얼마큼 이동을 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거리 S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얘는 힘을 이렇게 줬고 힘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S만큼 이동했다. 그렇다면 W, 얘가 한 일은 F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얼마큼 했다? S만큼 이동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힘의 방향과 우리가 힘을 준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똑같지만 약간의 이제 다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거는 저 뒤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세로축이 힘이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이거를 선생님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지금 스크랩을 했는데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와 1. 그래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힘이 한 2를 나타낸다. 자, 세로축을 한번 볼까? 세로축이 뭐라고 써 있어요? 힘. 그죠?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은 뭐예요? 거리. 자, Fs가 되겠네. 우리가 W는 Fs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S는 어떤 S?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세로축이 F고 얘가 S니까 이 넓이가 뭐가 된다? 1의 양이 된다. 자,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힘이 일정할 때 일을 나타내는 건데 두 번째는 자, 세로축이 힘이고 얘가 거리인데 힘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늘어났다 줄어들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아래 면적, 자, 이 면적을 우리 나타내는 게 뭐다? 1의 양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는 운동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에너지란 거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동에너지는 뭐라고 지금 했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이 v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는 자, 다음과 같다. 자, 어떻게 표현한대요? EK는 자,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 자, 여기서 m은 뭐다? 질량을 나타낸다. 자, v는 뭐래요? 좀 전에 했죠? 속력입니다. 자, EK는 2분의 1 mv제곱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자, 맞아요. 또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항상 나오니까 내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운동 에너지의 크기. 자,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한다. 자, 좀 전에 했어요. 자, 좀 전에 한 것처럼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의 비례예요. 자,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 자,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 W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뭐뭐의 변화량. 우리가 델타를 표현했죠.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델타 EK. 자,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의 변화량을 할 때 이렇게 델타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우리가 델타 EK를 말하는데, 자, 얘는 뭐를 나타낸대요? 1, W를 나타낸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을 했는데 얘가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물체에다가, 자, 우리 여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V0로 움직였는데 얘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고 이동거리 S만큼 이동시켰어요. 자, 힘 F를 주고 S만큼 이동했다. W는 FS. 자, 어떤 걸 줬다? 일을 했어요. 이 물체에다가 우리가 일을 했어요. 자, 일을 줬더니만 얘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었죠. 질량은 변했니 안 변했니? 당연히 안 변했죠. 야, 손 이렇게 된다고 질량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자, 그러면 분명히 나는 뭐를 했다? 자, W 일을 했어. 어떤 일? W는 FS. 자, 일을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얘 에너지, 얘 운동 상태가 V0에서 V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자,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죠?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0의 제곱. 자,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했더니만 운동 에너지가 처음 2분의 1 mv0의 제곱에서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일만 했을 뿐인데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상태가 변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운동량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운동량. 자, 운동량 변했죠. MV가 변했잖아. 그죠? MV 변했잖아요. 자, 운동량 변하면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변하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 얼마만큼? FS만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준 만큼입니다. 자,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준 게 얼마? FS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완벽하게 똑같다. 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제외시키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이제 공부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얘를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완전 중요합니다. W는 뭐다? 델타 EK랑 똑같다. 자,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지금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를 설명하다가 요 아래 거까지 지금 설명을 했죠. 자, 요거 아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1 운동 에너지를 정리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리 이해하기. 질량이 M인 수레에다가 운동 방향으로 R자 힘 F를 작용해서 자, 수레가 S만큼 이동을 했어요. 자, S만큼 이동했을 때 수레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A가 일정하대. 자, A가 일정하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F는 MA. 자, 얘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왜? 움직이면서 질량이 막 변하거나 막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힘이 일정하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R자 힘이 일정하다. 자, 이 이야기고요. R자 힘이 일정한 운동을 했는데 자, 얼마만큼을 이동시켰어요? S만큼.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야? F, R자 힘이 F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W는 FS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자, W는 FS만큼 일을 해줬어. 그죠? 자, 그랬더니 자, 이 물체에 자, 얘 수레 있죠? 수레의 속력이 V0에서 V로 증가하였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관계식을 적용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전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선생님이 이거는 꼭 외워주라고 했었는데 자, 한번 외워볼까? 자, V는 자, 외우셔야죠. 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 세 가지를 외우라고 했잖아.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시간에 대한 항목이 없을 때는 뭘 외우라고 했죠? 2AS. 그죠?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당연히 이해하는 건데 갑자기 나온 너네 구구단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서 계속 이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뚝뚝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마찬가지 툭툭 튀어나와서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고민할 건 따로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얘를 이용했는데, 자,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연립할 거예요. W는 FS. 자, 기억나겠죠? 자, F는 우리가 MA. 자, 선생님 여기서 쓸게요. W는 FS였어. 근데, F는 MA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MA 곱하기 그럼 S가 있었네. 그죠? 자, S가 있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M 곱하기 A는 뭘까? A. 자, A는 뭐예요? A는. 우리 가속도 A는 뭘로 바꿀 수 있지? 자, 우리 아까 여기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었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살짝 바꾸면, 자, 요거 한번 살짝 바꿔볼게. A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 A는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M 곱하기 A 대신에 뭘 쓴다?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곱하기 뭐가 들어간다? 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되니? 2분의 1 우리 숫자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얘 분배 법칙 해주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얘한테 일을 했어. F라는 일정한 힘을 주면서 S만큼 이동시켰더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지금 유도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를 가지고 지금 공식화 시켰는데 얘가 어디서 나왔다? 등가속도 공식으로 얘가 유도가 됐다는 것도 또 한 번 다시 증명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이 푼 거는 선생님이 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정리 한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 따라 물체가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보통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썼었죠. 자,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력 포텐셜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쓸 거예요. 자, 중력 포텐셜은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기준면과 다른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자, 기준면이 있으면 만약에 얘를 기준면으로 하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높이에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h만큼 높이에 있는 이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라고 돼 있어요? EP는 mgh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mg라는 거는 중력 에너지잖아요. 그죠? 중력이고 자, 중력이란 건 지표 부분에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해요. 자, mg인데 자, 이 높이차가 얼마다? h만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얼마라고 한다? EP는 mg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mgh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자, mg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힘을 나타내겠죠. F는 ma. 자, 이거는 우리가 힘인데 m 곱하기 a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중력 가속도 g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얘가 F가 되는 거죠. F 곱하기 h. 자, h는 뭐였어요? 이동거리,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W는 FS 기억나죠? 그것처럼
힘과 이동 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뭘 나타낸다? E를 나타내는 거죠. 자, 얘는 뭐랑 똑같다 그러면? W랑 똑같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냐면, 자, 볼게요. 자, 바닥에 mg만큼의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는 중력 얼마를 받냐면 mg만큼을 받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높이 h만큼 높일 거야.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필요한 일이 얼마냐면 W는 Fs였는데 이 F가 mg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S가 뭐가 되는 겁니까?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뭐랑 똑같아? 1과 똑같아요. 질량이 m짜리 물체. 질량이 m짜리인 물체를 우리가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면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전 시간에 F, 자, 힘, 높이, S랑 똑같죠? F와 S가 같이 곱해지면 뭐다? 이 넓이는 뭐를 뜻한다? 우리가 보통 W를 뜻하는데 얘는 mg, h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F가 한 1과 똑같은데 얘는 또 뭐랑 똑같다?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왜? 식이 똑같으니까. 이해되겠어요? 두 가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포텐셜이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탄성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힘을 주었을 때 얘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늘어났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힘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 탄성을 말할 때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용수철입니다. 그죠? 용수철을 가지고 보통 탄성 포텐셜을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자,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탄성력이란 건 변형된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자, 얘를 뭐라고 한다? 탄성력. 자, 그러면 우리가 자, F는 KX라는 식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K라는 건 뭐냐면 용수철 상수를 말하는 거고 X는 뭐냐면 우리가 늘린 길이에요. 자, 우리가 F는 KX 그러면 용수철 상수는 일정하고 우리가 X를 늘리는 만큼 힘은 어떻다? 커진다. 우리가 더 많이 늘릴수록 탄성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늘릴수록 탄성력은 커진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는 KX다. 자, 요거 하나 알아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얘를 늘릴수록 탄성력은 더 커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성력이라고도 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을 평형점에서 X만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1과 같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EP는 2분의 1 KX제곱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하나 좀 알아주세요. 2분의 1 KX제곱. 자, 보면 자, 필요한 1, 힘과 늘어난 길이가 있어요. 자, 힘과 길이 FS. 자, 아래 넓이는 뭐다? 1이 되는 거죠. 자, 1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원래 길이가 얘는 왜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되냐면 자, 원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탄성체가 있고 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고요. 자, 지금은 원래 길이만큼 있었는데 얘를 우리가 조금씩 힘을 주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자, 늘려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길어져서 x 길이만큼 우리가 늘려준 겁니다. 자, x 길이만큼 늘렸더니 자, 쭉 늘렸어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F는 KX. X가 커질수록 F는 커진다는 거. 얘가 커질수록 F는 커지겠죠.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이 아래가 뭘 나타낸다? 아까 말했던 힘과 늘어난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W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뭡니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우리 x였잖아. 세로부터 할게요. f는 뭐냐면 kx. 자, 이 세로값은 kx입니다. 자, kx 곱하기 자, 가로가 얼마예요? 늘어난 길이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kx 제곱. 자, 좀 전에 구했던 요 식이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유도되는 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그래프가 항상 나올 텐데 이 그림도 나올 거고 이 그림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이 뭐라고 써 있나요? 자, 늘어난 길이라고 써 있고 세로축은 뭐라고 써 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우리 좀 전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거 배웠죠. 자, 2분의 1 kx 제곱인데 자, 이거는 봅시다.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차 함수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 자,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제 만들었고 자, 만들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이런 걸 만들었어요. 2분의 1 kx 제곱이 지금 이런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x 값이 커질수록 얘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본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얼마라고 했죠? 2분의 1 mv 제곱. 그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지금 좀 전에 뭘 배웠어요? 중력 포텐셜을 배웠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보존은 뭐냐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당연하겠죠?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E는 EK, 자,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다는 거. 또 이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잘 따라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자,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로축은 높이고 처음 속도는 V0가 0이래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 물체는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정지했다가 우리가 이 물체를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딱 떼면 얘가 지금 정지했다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 0에서 선생님이 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었고 이때 높이는 h였습니다. 자, h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 자, 어떤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h의 기준점, 바닥이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바닥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h만큼 있으니까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mgh다. 되겠습니까? 또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는데 자, 이 물체는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0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자 모두 다 어떤 거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0,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 얼마? mgh.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실게요. 자, 높이가 h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다예요, 다. 근데 높이가 점점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세로축이 높이, 가로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0부터 여기가 맥스야. 맥스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 맥스라고 한다면 처음에 높이 h에 있을 때는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높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이 어떻게 돼요? h 값이 줄어드니까 mgh에서 h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까 바닥에서 점점 높아졌다 생각해보자. 자, mgh, h 0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h에 대해서 1차 함수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1차 함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이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에너지 값은. 자, 에너지 값은 이게 점점 비례하는 거고. 자, 또다시 하나 더. 여기 mgh1 이렇게 올라가는데 h2, h1 이렇게 돼 있죠. 높이가 지금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h2예요. 그러면 여기서 h1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나머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는데 얘랑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우리가 아기 때 알고 있던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했던 어떤 포텐셜? 맞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되더라도 얘는 얼만큼이 늘어난다? 나머지 중력 포텐셜이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났어요? 운동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 얼마만큼? 2분의 1 mv1 제곱만큼. 자, 또다시 내려가면 자, 얘가 뭐가 또 줄어들었나?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2 이렇게 요만큼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늘어난 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 제곱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늘어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일정하다. 이해되겠어요? 자,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에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mgh는 자, 여기 처음에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은 mgh1 이렇게 떨어졌을 때 mgh1 플러스 이때 늘어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의 합과 같다.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또다시 위치가 더 떨어졌어요. h2만큼 떨어졌네. 그럼 mgh2 플러스 2분의 mv2 제곱. 자, 이거는 얼마다? 얘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전체 합은 뭐랑 똑같아요? 처음에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같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 감소량은 나머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에서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당겼어요. 당겼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겼을 때는 최대로 당겼어요. 저 당겨서 얼마만큼 당겨놨냐면 얘를 A 길이만큼 당겨 놓은 거예요. 최대 길이 A만큼 당겼다.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손을 안 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얘 속도는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죠? 자, 놓는 순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놓는 순간 얘는 0이었고, 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였다. 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x가 a로 최대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자, 이랬다가 자,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손을 딱 놓으니까 얘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니? 점점 증가하겠죠. 가만히 있던 놈이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자, V1, V2가 있죠. 자, V1, V2, V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크니? 아래로 갈수록 당연히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얘가 크고, 얘는 얘보다 더 크고, 얘는 얘보다 더 크고. 이해되겠어요? 자, 이때는 지금 변형된 길이가 0이에요. 자, 처음에 0에서부터 A만큼 최대로 늘렸다가 늘린 길이를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늘린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 가면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늘어난 길이가 제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늘어난 길이가 0이죠. 자, 0일 땐 그럼 이 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던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가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자, 2분의 1 kx 제곱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까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그죠? 근데 아까 변형된 길이가 0에서 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속도가 최대일 때,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 A에서 0이었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얘의 합은 이렇게 일정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얘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 두 개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공부한 거에서 여러분께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위치 에너지, 아기 때 배웠던, 즉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력 포텐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그래프의 개형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공을 딱 튀겼어. 그러면 만약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얘는 다시 원래 이 높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10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이 높이에서 1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마찰이나 이런 공기 저항이 없었어. 그럼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가 원래 에너지 10만큼 다시 와야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해보면 어때요? 이만큼의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다시 여기까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현실은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안 오고 얘가 한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뭘로 없어지느냐? 얘는 열 에너지 형태로 사라진다. 사용할 수 없는 다른 형태, 즉 열 에너지 형태로 사라졌더라. 그러면 다시 여기에 있다가 이 정도 높이에 있다 다시 얘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공기저항과 마찰이 생기면서 얘는 원래 위치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또다시 열에너지로 나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처음에 떨어뜨린 높이보다 점점 낮게 튀어오른다는 거. 자, 이거는 언제? 마찰이나 어떤 게 작용할 때? 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작용할 때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탐구활동 보게 되면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 비교하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찰면에 따라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자.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과정. 실험대 위에서 스탠드에 용수철 한쪽 끝을 고정을 했어요. 용수철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나무 토막을 연결한다. 자, 여기다가 나무 토막을 연결했습니다. 자, 나무 토막을 연결하고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표시하고 나무 토막을 잡아당겨 용수철을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가만히 놓아서 진동시키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 만약에 마찰이 크다면 이 바닥에 있는 재질에 따라서 자, 여기 첫 번째는 뭘 줬냐면 마찰면에 첫 번째는 지금 그냥 실험대만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유리판을 놨어요. 여기다 유리판 놨고 세 번째는 사포를 놨어. 사포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게 막 날카롭거나 이렇게 매끄럽지 못할 때 이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 적 있죠?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실험대 유리판 사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찰이 클 것 같아요? 마찰이 만약에 크다고 한다면 얘가 진동에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마찰이 작다고 한다면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봤더니 실험대가 1.6초, 멈추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유리판이 2.2초, 사포는 0.8초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마찰은 누가 더 크다? 네, 사포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실험대, 그 다음에 유리판 순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찰면이 거칠수록 나무 토막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짧아진다더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마찰면이 거칠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빠르게 감소한다. 당연하죠. 마찰이 크니까 당연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내용에 대한 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내용은 정말 다 공부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을 때 정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정리 한번 잘 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 에너지예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에 힘 F를 가했어요.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F를 물체 이동거리 S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정지했어요. 얘에다 힘 F를 줘서 S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 물체가 8m 이동하는 동안에 힘이 한 일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지금 물체 이동거리를 나타냈어요. 보니까 F가 처음에 4초 동안은 3N을 줬고 그 다음엔 얼마큼 줬다? 6N을 줬다. 그러면 힘이 한 1, W는 FS인데 자, 세로축이 FS예요. 근데 힘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죠? 이때는 3이었고 이때는 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넓이니까 얼마야? 3, 4, 12. 여기는 4, 6에 24. 얼마입니까? 합하면 36이 되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그림은 한쪽이 고정된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평형점 5로부터 20cm만큼 당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2kg이고 용수철 상수 K는 200Nm/m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에다가 용수철이 지금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평형점이 되는 거고 얘를 얼마큼 늘렸냐면 20cm를 늘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이 용설 자체가 단위가 뭐로 돼 있어요? 뉴턴 퍼 미터예요. 자, 이 용설 K는 이 용설은 1m를 늘리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다? 200뉴턴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용설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1m를 늘릴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잘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용설 상수랑 우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0.2m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0.2m 늘렸어요. 그러면 용설을 우리가 평형점부터 길이를 이만큼 늘릴 때 얘한테는 어떤 에너지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EP는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이에요. K 곱하기 X 제곱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요? 이만큼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시 원래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평형점에서는 늘어난 길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이 없어지면서 얘가 다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왜? 공기 저항과 마찰이 모두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2분의 1 m v 제곱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얘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K가 얼마예요? 200 곱하기 X는 얼마입니까? 몇 미터? 0.2. 그죠? 0.2 곱하기 0.2. 미안해요. 곱해주세요. 그러면 M이 얼마니? 2 곱하기 V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100이 되겠고요. 얘가 아까 얼마죠? 0.04. 100이니까 얼마? 4가 되겠네요. 그죠? 왼쪽이 4. V제곱이 4가 되니까 V 얼마? 2m/s가 되겠습니다.